어제는 제가 뜬금없이 밴드에 황룡사에 어떤 탑을 모시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탑을 골라라 라고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황룡사에 무슨 탑이냐, 황룡사에 탑을 모실 자리나 있냐, 뭐 마당에다 할 거냐, 옥상에다 할 거냐. 옥상에다 탑을 모시면 옥상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건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건물은 그래도 준공받은 건물이에요. 준공받았어요. 대한민국 건축법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함부로 내려주지 않아요. 우리 2015년, 17년에 준공받았거든요. 그때쯤 이렇게 건축법은 엄청 세. 건축법은 세서 내진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건물 무너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 6까지는 그래도 견디니까, 지진 나도 7은 잘 모르겠지만 진도 6 정도는 거뜬하게 7도 버티지 않나? 이게 이제 빔은 오히려 지진에 강하거든요. 진도 7도 버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옥상에 뭐 이렇게 부처님 모셔서 더 약해지지 않았냐? 옥상에 부처님 그 정도로 뭐 건물이 허약하지 않습니다. 옥상에 탑을 모시면, 제가 원래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탑을 하나 모시면, 한 3층 탑을 모시면 3톤 정도, 거의 3톤 좀 된대. 3톤 정도도 뭐 거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옥상에 할 거는 아니고요. 어디다 할 거냐면, 저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철거한 자리에 3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거든요. 3층짜리 건물 위에 옥상에, 거기에 3층 탑을 또는 5층 탑을 뭐 이렇게 탑을 모실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옥상에 부처님을 이렇게 친견하면서 이렇게 탑이 하나 앞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전에부터도.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앞에 탑이 있고, 정면은 아니지만, 부처님 정면은 아니지만 이쪽에 남서쪽이죠. 이쪽 남서쪽에 이렇게 탑이 딱 있으면, 그러면 부처님과 탑,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마침 이제 주택을 우리가 매입했고 거기에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탑을 모시면 이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플라스틱, 우리 대불 동불 아닙니다.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옥상에다 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불상 제조나 탱화 제조 이렇게 만드시는 불교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플라스틱이 더 무겁대. 플라스틱이 더 비싸고 더 무겁대. 우리 옥상에 부처님도 사실 무겁거든요. 그냥 돌로 하세요. 그게 더 가격이 더 싸다면서.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은 주물이 있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잘 됐다.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 이제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처음에 2톤이라더니 뭐 그래도 3톤은 돼야 된대.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야 뭐 그냥 조금만 뭐 약간 두꺼운 빔만 하면 돼요. 이게 빔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포항제철 뭐 이렇게 현대제철 철강이 세계 최강이거든.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건축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제일 나쁜 게 일제래. 일제 철강이 안 좋대. 일본제가 다 좋은 게 아니래. 철강으로는 일본 게 제일 헐고 제일 싸고 질도 떨어진대. 철은 그냥 우리나라 포항제철, 뭐 또 이렇게 현대제철, 뭐 이런 제철이 제일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하면 뭐 3톤 정도는 그냥 뭐 설계하시는 분, 우리 설계하시는 분이 약간 예민하신 분인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듯이 그 정도야, 뭐 3톤 정도야, 뭐 그거 하면 되죠? 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돌로 이렇게 돌로 경주돌이면 좋을 텐데, 뭐 경주돌로 석탑 만들면 그 만들기 어렵겠죠? 예, 하여간에 좋은 돌로 해가지고 어느 것을 제가 그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 4장을 올렸어요. 우리 황룡사는 밴드로 소통을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석가탑. 우리나라 탑의 가장 기본, 가장 뭐 최상, 최고, 뭐 가장 아름다운 탑 하면 석가탑이죠. 완벽한 구조가 완벽하고 비율이 완벽한 석가탑. 두 번째는 다보탑. 세 번째는 백제 시대 최상의 제일 아름다운 백미로 뽑는 부여 정림사지. 이게 경상도하고 이 백제 이쪽하고 전라 충청 지역하고 탑 양식이 참 많이 달라요. 우리는 경상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석가탑 위주의 탑만 보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백제 시대 탑들은 참 예쁘다. 그리고 미술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좀 탁월하다. 이쪽 신라 시대 이쪽의 탑들은 투박하다. 좀 투박한 느낌이 많아요. 정림사지탑은 위에 이제 뭐죠? 상륜부가 없어진 상태예요. 석가탑은 상륜부를 재현한 거예요. 본래 상륜부가 없었으나 저 실상사에 가면 상륜부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실상사 석탑, 상층석탑을 바탕으로 해서 재현해낸 거예요. 석가탑은. 상륜부라는 게 위에 탕후루처럼 쫙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쭉 꽂아놓은 거. 그걸 상륜부라 하거든요. 근데 정림사지탑은 상륜부가 빠진 상태의 그 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림사지탑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 네 번째는 이제 월정사. 우리나라의 이제 팔각탑으로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최고로 좋은 평가를 받는 월정사 탑을 올렸어요. 그래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빨리 투표하세요. 저는 이제 석가탑이 가장 기본이고 좋다. 근데 다보탑은 아름답잖아요. 다보탑은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불국사만 있는 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보탑을 선택한 사람이 제일 적어. 다보탑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보탑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어느 절이나 경주 도로 가다 보면 다보탑이 있어요. 경주에서 울산에서 경주로 딱 넘어가는 거기에 그 경북 지점에 경계선에 거기에 다보탑 크기만대로 그대로 해놨거든요. 또 어디 박물관에 가면 또 다보탑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다보탑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은 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미테이션. 약간 다보탑은 약간 이미테이션 같은 이런 게 있다니까. 석가탑 같은 삼층석탑은 어디에다 왜 통도사 삼층석탑도 석가탑에 뭐 아류고, 저기 해인사의 삼층석탑도 석가탑 다 비슷한 탑이죠. 근데 그거 보고 이미테이션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워낙 보편적으로 삼층석탑 하면 석가탑 위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아. 근데 다보탑은 약간 이미테이션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보탑을 모시는 것도 좋긴 하나, 황룡사도 약간 이미테이션 비슷한 게 건물도 좀 그렇긴 한데 그것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좀 너무 날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보탑은 사실 그 마음에 있어서 올린 것보다도 가치가 우리나라 최고의 탑이니까, 가치가 훌륭하니까. 올린 4개의 탑은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예요. 다 국보들입니다. 최고의 탑들이에요. 그래서 다보탑은 그냥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아는지 이제 다보탑은 별로 선택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월정사 탑이 제일 많이 선택하더니 나중에는 석가탑이 추월해가지고 석가탑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정림사 탑도 만만치 않게 월정사 탑하고 막상막하로 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림사 탑 같이 이렇게 어깨석이 약간 크고
날아가는 듯한 그렇게 해서 몸통보다도 날개가 더 큰 이런 것이 더 예쁘지 않나? 우리는 여기이기 때문에 요 주택 위니까 여기는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루 유동 인구가 몇만 명이나 되는데 몇만 명이 지나가면서 다 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석가탑보다는 조금 이제 예쁜 정림사지 탑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월정사 탑도 생각을 해봤어요. 월정 9층 탑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여기에 모시는 거는 정림사 탑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투표를 더 해주셔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사는 이제 밴드로 소통하는데요. 밴드로 소통하기 전에는 카페로 했어요. 다음 카페는 제가 이제 이 다음 98년, 99년부터 제가 카페 활동, 네트워크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91년에 출가했기 때문에 99년쯤 됐으면 한 10년 정도 범납이 됐을 때예요. 그때는 좀 자유롭잖아요. 처음 출가하고 3, 4년 동안은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 오로지 공부, 또 선배들도 야, 너 공부하지 않은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지만 한 7, 8년 지나면서부터는 좀 자유로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해인사에서 그 큰 스님 모시는 방장 시자로 이제 시자실에서 퇴솔당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나우누리 뭐 이렇게 천리안, 하이텔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카페라는 걸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즉시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해인사의 향기 이래 만들었어요. 내가 해인사에 있을 때니까 그때 해인사의 향기 카페 만들어 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우리 해인사에서 수련회 가져요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도 갖고 활동들을 활발하게 했는데요. 해인사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 해인사는 또 공찰이고 큰절이잖아요. 내가 해인사 주지도 아니고 포교국장도 아니고 그래서 권리를 다 이제 포교국에 넘기고 내가 이런 욕 먹을 수 있잖아요. 밖에 나와가 해인사 아닌 데서 해인사의 향기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2004년쯤 한참 지나서 2004년쯤에 통도사에서 천일기도 시작하면서 일기를 맨날 써야지 이러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카페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 주변에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음 카페 들어와서 맨날 글을 읽고 제가 매일매일 글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일기 올리는 것처럼 계속 이제 그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보다가 나중에 300명, 400명 보는 이제 그런 대형 카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중 있는 그런 카페로 성장을 하다가 천일기도도 이제 그만두고 황룡사 오면서 그 카페를 계속 활동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음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컴퓨터로 할 때는 카페나 블로그 활동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런 활동들이 죽고 이제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밴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는 어느덧 그때 당시 자료들도 뭐 사진들도 순례갈 때마다 사진 100장씩 쫙 200장씩 막 올리고 다 그랬었는데 아이들도 어린이 법회하고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밴드 활동들을 해서 지금처럼 어떤 탑이 좋아요 투표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밴드 매일 들어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쓰질 않아. 저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카페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기가 좋아요. 근데 밴드는 계속 넘어가잖아. 너무 페이스북도 그렇고 계속 넘어가가지고 지난 걸 찾기가 어려워. 검색하면 다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그냥 밴드에 올린 걸 카페에도 같이 올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카페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달리는데 제 카페에 댓글 달리는 그 아이디가 헬리고예요. 헬리고가 뭐지? 나중에 보니까 아 이름이 영어 이름인가? 이제 헬리 우리 또 저도 영어 이름 있어요. 영어 이름 저희 영어 이름은 갑자기 까먹었네. 내 이름도 별로 안 쓰니까 자꾸 까먹었는데 뭐더라? 있어야 하가래. 그런데 이제 우리 거사님이 어르신 한 80 정도 되신 거사님인가 봐요. 그 거사님이 댓글을 다루시면서 뭐라고 다루셨냐면 토요일이 기다려진대. 토요일 와가지고 냉콩국수 먹고 그러는데 너무 맛있고 그거 먹으면 배부른데 옆에 누구는 2그릇을 뚝딱 채치고 그런다면서 여기 와서 아이고 형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여기에서 국수 먹으면서 기다리면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 댓글을 다루셨는데 처음에는 보살님들이 너무 예쁘시다고 보살님들이 너무 친절하시다고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또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황룡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 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우리 황룡사는 불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지역도 위치도 여기 복지관 세우면 딱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복지관 딱 만들어서 사회복지 만들어가지고 중구 사회복지관 보니까 저기 그 유곡동에 만들었더라고. 유곡동에 그 아파트 단지 많고 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 도시 이렇게 그 교통도 여기는 편하고 저기 바로 앞에 이제 정남동이니까 버스 타고 뭐 사통팔달 다 되잖아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절만 하고 있으면 이런 민폐다, 민폐.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부처님 뭐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처럼 사회복지관 역할처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강의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인 것이 먹는 것을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료급식을 이렇게 시작한 여기 오자마자 한 거예요. 2015년도에 완전 이사했잖아요. 아직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2015년 12월 달에 했으니까 2016년 봄 여름쯤에 이제 그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떡으로 바꿨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진진찬찰 반찬이 한 10가지 정도 쫙. 그때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칠보당 보살도 많이 잘해주셨고 당시에 이제 순자보살이 있거든요. 순자보살. 그래서 이순장가 김순장가 순자보살이 있어. 순자보살도 요리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3명이 이제 같이 공양간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주로 덮고 볶고 삶고 이런 일들을 불 앞에서 이것들을 많이 했고 또 칠보당 보살하고 순자보살하고는 같이 많이 해주시고 또 도움보살도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찬들이 쫙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래 이제 불자님들도 불교 대학생들 경전반 이런 분들도 요일별로 한 7, 8명씩 10명씩 나오셔서 낮에 이렇게 배식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이것들 아주 활발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맞이 올리는 사람들도 요일 봉사 하시는 분들이 맞이를 올렸어. 그래가지고 맞이 올릴 때가 많잖아요. 보면 부처님 전에 뭐 아미타 전에 약사 전에 뭐 산신 전에 많이 있잖아요. 한 7, 8명이 딱 맞이를 들고 쫙 줄 서서 쫙 가가지고 맞이를 다 지금은 쌀맞이 부처님한테만 이제
반맞이도 올리고 다른 맞이들은 다 쌀맞이 올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반맞이 다 해서 올렸는데 그때가 제일 잘 나갈 때네. 가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요. 어쨌든 황룡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절에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부처님을 모르더라도 이 공간에 오셔서 여기에서 만남의 장소 또는 같이 어울려서 행복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소통을 나누고 또 의지가 되고 그런 이제 장소가 되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되면서 점차로 이렇게 축원문도 보면 이혼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혼자 살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진짜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1인 가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밥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1인 가구예요.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그 밥솥하고 뭐 반찬을 해 먹으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질 않아요. 혼자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라면 끓여 먹 라면 햇반 사가지고 라면에 밥 말았고 뭐 이렇게 먹으면 이제 두둑하니 배부르죠. 김치 하나 좀 편의점에 사가지고 야 근데 너무 그것도 맨날 먹으면 그렇잖아. 밥은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더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을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밥 먹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가장 또 다른 큰 문제는 고독사 문제잖아요. 고독해. 외로워. 부모가 자식한테 너희들은 왜 결혼 안 하니? 야 결혼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외롭다니까? 외로울 걸 대비해서 미리 결혼해. 지금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게 나중에 외로울까 봐.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도 부모님들은 자식이 외로운 것을 못 견딜까 봐 걱정하는데요. 그만큼 외로운 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혼자 있을 때 계속 혼자 있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황룡사 같은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와가지고 밥을 먹게 하고 누구나 다 와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하게 하면 그러면 외롭지 않잖아요. 같이 밥 먹고 또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장소가 황룡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양원을 건립하고 요양원 불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궁극적으로는 같이 모여 살자. 지금의 현재 요양원 아픈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만 가는 요양원 말고도 이제 건강한 어르신들끼리 나이 많은 우리 같이 늙어가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 오늘도 이제 11명이 그 입하선에 갔다 왔거든요. 건강한 사람들 산에 가가지고 갔다 왔어. 얼마나 행복해요. 나영보살한테 보살님도 좀 갑시다 이랬더니 나영보살 건강하거든요. 요즘에 풍채가 좋아지셨어. 풍채가 좋아지셨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바쁘다고. 기도가 바쁘다고. 자기 딸이 어디더라. 골반이 어쩌고 그래. 몸이 안 좋대. 그거를 이제 본인 보살님이 우리 딸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여기서 기도 끝나면 산신각 올라가서 대불 앞에서 막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해.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산에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산에 걷기 명상을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내 옆 사람하고 쪼잘쪼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따라다니긴 따라다녀도 나무라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산에 다니는 이게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성취는 에너지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는 얼마나
내가 에너지가 기가 세냐, 기가 세다, 기가 세게 기도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의 탈진된 상태에서, 멍한 상태에서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서 10시간을 기도한들 기도가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내 몸이 겔겔겔 하면서 겨우 여시야 문질십을 이렇게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에서, 막 분노한 상태에서 기도가 막 이렇게 하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좋냐고. 기도의 힘이 별로 그렇게 세질 않아. 그런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 산에 가면 산 기운이 참 좋거든요. 제가 어제 영덕에 가가지고 어떤 거사님이 사무실을 오픈하셨는데 고사를 지내드렸어요. 이제 산 일을 많이 하셔. 산에 영덕의 산, 영양의 산, 그 정부에서 하는 이것들을 입찰해가지고 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산 일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제가 산신기도를 해드리죠. 바다 일을 많이 하면 이제 용왕기도를 해드리는 거고, 그 산신제를 막 열심히 지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다 산이잖아. 전부 옆에 그 도로 옆에 보면 산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산신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산의 기세가 달라 보이고, 그냥 야산도 그냥 산이 느낌이 와닿는 게 참 달라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도가 산신기도하면 산이 달라 보이고, 또 바다를 보면 바다가 달라 보이고, 또 사람을 중생 구제하는 것을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많은 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 보는 이런 태도가 달라져요. 보이는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이런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기도는 자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수단 중,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다니고 이러면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세져요. 목소리도 막 커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이제 하체가 좋아지니까 딱 서가지고 딱 힘을 주면 야, 나도 역도 들을까? 그래서 나도 올림픽 나갈까? 나도 육상 선수를 할까? 별의별 혼자 망상을 다 떨 만큼 힘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힘이 결결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힘이 더 나은 상태. 산이란 건 또 산 기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나무의 기운, 또 생명의 기운, 땅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그 가피가 훨씬 더 크지 않겠나? 그래서 몸이 좀 답답하고 찌뿌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몸이 좀 이렇게 활기가 좀 있고 원력이 좀 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가 공동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산에 가다가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다 괜찮아. 산에 좋아요. 우리 수연보살님 한 번 따라가더니 다시는 안 가겠다는 생각. 오늘 도움보살님도 이제 안 가겠다는 걸, 그 고관절이 아프다고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이제 했더니 오늘은 다 따라가지 않고 조금에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조금에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에서 좀 이렇게, 정상 해봐야 200m밖에 안 돼. 거기서 좀 놀다가 다시 돌아오고, 저는 10분을 걷더라도 숲속을 오솔길을 걷는 것이 10분을 걸어도 괜찮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1시간 있게 되거든요. 거기 또 한 바퀴 돌아오면 딱 1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 20분을 산속에서 산책을 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명진거사가 운전을 해주고, 명진거사가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을 딱 대신해줘가지고 운전 딱 해주고 하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기 산 밑에 가가지고 있다가
1시간 뒤에 또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사람이 더 많으면 또 현묵고사, 이제 송봉관고사님이 또 운전을, 또 우리가 봉고차가 2대예요. 봉고차 3대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 우리 항공사에. 저 봉고차를 맨날 세워놓고 저 감가상각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거 아깝다. 그래서 사람들 뭐 봉고차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데 많이 쓰지도 않아. 그런데 요즘에야 봉고차 아주 좋다, 잘 사놨다 이러면서 계속 쓰니까, 매일같이 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아프다고 어르신들도 몸이 안 좋다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차 타고 7시 오면 차가 7시 10분에 딱 출발하거든요. 7시 오면 차 타고 그 산 밑에 가가지고 한 바퀴 슝, 그냥 다 안 따라와도 돼. 좀 가다가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다니면 팔팔하게 100살까지 살다가 나무 아미타불 3번, 10번 딱 하고 그냥 꼴깍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행복한 항공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